구독은 의리,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4장 보험계약의 무효, 변경, 소멸, 보험자 면책, 그 다음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다시피 무효, 변경, 소멸 정의를 막 아니에요. 정의에 대해서 이해 정도 하시고 두 번째 보시면 보험계약의 무효 있죠. 무효에 대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무효 사유는 달달 그게 아니라 조문 자체 이럴 경우는 무효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지 무효에 대해서 넘버링 해가지고 무효 사유 이런 거 그런 건 아니고요. 마찬가지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보면은 변경, 소멸, 만료 나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세부 조문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 조문 자체가 이럴 땐 무효, 이럴 땐 변경, 이럴 땐 소멸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먼저 간단하게 내용 먼저 보고 갈까요? 여기. 자, 무효 똑같이 보십니다. 무효로 되면 결국은 소급효, 취소처럼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한다 해서 법률상 당연히 우리 상법에서 우리 무효라고 한다. 그럼 그 조문 자체로 그냥 당연히 효력을 없애버립니다. 그 효력은 소급효가 있어서 소급해서 상실한다. 변경은 말 그대로 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거죠. 다만 저기는 한 가지 제약 조건이 있죠. 계약자 등의 불이익하게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강행 규정이죠. 강행 규정인데 한쪽만 편들어 주니까 상대적, 편면적, 일반적 강행 규정, 일방적 강행 규정이라 합니다. 됐죠?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절대적 강행 규정, 그러면 걔가 틀린 질문이죠. 이렇게 됐고, 그다음 소멸은 계약 관계 자체가 종료된다. 이거에 대해서 암기 그거 아닙니다. 그래 정도로 바로 가십니다. 자, 지금 앞으로 반복되는 조문은 제가 따로 안 볼까요? 근데 644조. 저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644조 한 번 더 보고 올게요. 자, 가셔서. 아이고, 또 여기 있다, 다행히. 자, 원문으로 보는 게 훨씬 좋죠? 그래야 원문으로 봐야. 홍세종이 저기 원문에다 더 살을 받쳤는지 안 붙였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살을 붙이는 건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이지, 시험에서는 철저하게 조문 갖고 장난칩니다. 그래서 걔가 자꾸 심시험 자꾸 조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보시면 되겠고, 저도 처음에 교재 쓸 때 법조문을 이해하려고 막 살을 붙이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 물론 이해는 쉽지. 근데 시험은 철저하게 조문 위주로 나오더라 이거예요. 보니까 볼게요. 이렇게. 자, 또 풀어봅니다. 이 조문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랬어요. 자, 갑니다. 그래서 그러나 전으로 끊습니다. 전단과 후단을 끊어서 여기를 볼게요. 자, 계약 당시다. 이 조문의 644조의 전제는 시점은 계약 당시에 벌어진 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험계약 당시에. 이미 사고가 발생했다. 우리 이미 발생한 피해죠. 그거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무효입니다. 보상 안 하죠. 이미 발생했거나 또는 안드로메다 공주가 날아와서 나랑 결혼한다는 그런 사건 발생할 수 없죠. 안드로메다 공주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와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비하 발언. 자. 발생할 수 없는 도저히 발생 불가능한 것일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건 객관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확정이 되었다. 발생했음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 확정이 된 사실이에요. 그걸 보험사고로 해서 계약한다? 무효다. 그 효과는 옆에다 써보시면 되죠. 무효. 그러나 이제 단서조항이죠. 그러나 색깔 바꿔볼까요? 몇 번 반복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입니다. 나올 때마다. 몇 가지 안 되는 조문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나 단서조항. 당사자 쌍방 누구죠? 계약자, 보험자, 피보험자까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주관적이라는 얘기죠. 자기들만 몰라요. 요 세 명만 몰라요. 그러하지 않아도 무슨 뜻?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유효. 계약은 유효한다. 남들 다 아는데 얘들만 몰라. 니들만 지들끼리는 유효입니다. 자기들끼리 계약 썼잖아요. 니들끼리는 유효로 해. 그 뜻입니다. 자, 됐고요. 넘어갑니다. 자, 쭉 갈게요. 그러고 나서 여기 초과 중복 보험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초과 중복 보험 됐다고 해서 무조건 무효 아니죠. 전제가 크게
사기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건 무효로 하겠다. 계약자는 알고 있었던 거죠. 저런 일이 벌어질 거를. 자, 그래서 여기죠. 669조 가볼까요? 669조, 672조 가볼게요. 초과보험, 중복보험에 있어서 계약자입니다. 당사자 알아야 돼요. 계약자가 사기로 자기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거는. 자, 여기가 중요한 표현입니다. 초과 부분뿐만 아니라 전부를 무효로 한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럼 지문에서 초과 부분은 무효로 한다. 걔가 틀린 지문. 굳이 주문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자, 우리 취소는 우리 앞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혹시 취소 그러면 성삼취 그겁니다. 계약이 성인 판례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 언제? 약관, 교부, 설명, 의무, 위반 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조문 새로 안 가도 되죠. 이제 많이 봤으니까. 두 번째, 여기 민법 같은 거 지금 아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무효가 되고 계약이 취소되면 계약은 당연히 무효가 되고 소급표가 있으니까 보험자는 받은 돈 전부 돌려줘야 돼요. 왜? 자기 잘못이잖아요. 약관, 고부, 설명, 의무, 보험자 과실이죠. 전부 돌려줘야죠. 됐고. 자,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요 조문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요 조문 제가 올려드리지 않았죠? 요 조문 볼게요. 타인의 사망 보험 사고라는 보험 계약에서는 그 타인의 키워드죠. 서면 동의가 키워드입니다. 다시 지우고 키워드만 갈게요. 서면 동의. 를 얻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는 명령 규정은 없지만 얻지 못한 효력이 발생 당연히 무효로. 이건 맞아요. 그래서 서면 동의를 얻지 못하면 당연히 무효로 해석하면 타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는 알고 있죠. 자, 무효로 되는 것도 있죠. 15세 미만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보험계약도 무효로 한다. 다만 단서조항이 있죠. 심신박약자야에서는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 정신이 돌아왔을 때, 즉 의사능력이 있을 때 법률행위를 했다면 그거는 유효하다고 합니다. 다 됐죠? 넘어가십니다. 지금 이 하나하나가 다 지문입니다. 출제 지문. 자, 여기 있었죠, 우리. 계약자 등 분리 변경 금지 원칙. 저 조문에 위반하면 싹 다 무효다. 반환하는 계약은 무효로 하고. 됐죠? 다만, 계약자 등이 유리하게 한다? 그건 유효죠, 당연히. 그래서 편면적 한쪽만, 일방적, 상대적 강행 규정 다 같은 말 됐습니다. 자, 이번에 계약의 변경에 대해서 합의로 소멸돼서 다입니다. 그 계약의 변경 내용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 각각의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소멸이 있었죠, 우리. 특별위험. 서로 당사자가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험료를 정했어요. 그런데 보험기간 중에 서로 예상한 게 소멸됐습니다. 그럼 당연히 계약자는 돈 더 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약자는 보험료 감액 청구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하고 있죠. 그다음에 위험 변경 증가 우리는 알고 있죠. 쭉 넘어가서 요 조문에 대해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쭉 보실게요. 쭉 제가 몇 페이지 정리해 놨냐면 또 다음에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뒤에 있어요. 저 위험 유지 무효 653조, 652조는 제가 653조, 652조, 655조는 앞에 한번 봤었어요. 좀 이따 보기로 하시고 쭉 넘어갈게요. 자, 이건 좀 이따 보기로 하시고, 자, 이번에 당사자 파산. 자, 보험자 파산에 대해서는 654조 볼게요. 보험자 파산은 또 어떻게 하냐? 654조 갑니다. 법조문. 여러분 이제 법조문이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제가 뻑 하면 자꾸 법조문 들으면죠. 완전히 이게 익숙해지면 무조건 합격입니다. 법조문에 완전히 그냥 뻑 하면 법조문 뒤지는 버릇 굉장히 제일 좋은 습관입니다. 막 네이버 뒤져가지고 용어마다 검색하고 완전 잘못된 공부 방법 됐습니다. 자, 여기죠. 요즘은. 자, 보험회사 파산한 경우, PF? 부실화되면 보험회사 많이 망하죠. 지금 위험한 회사들 많아요. 건설회사에 투자한 회사, 보험회사, 저축은행. 그들입니다. 지금. 자, 보험자가 파산 선고 받은 겁니다. 법원에서. 그럼 계약자는 당연히 그냥 해지합니다. 파산 선고 받으면 뭐 두고 볼 거 뭐 있나요? 그런데 계약자가 신문 안 봐. 경제 뉴스를 안 봅니다. 그러니까 얘가 파산했는지 몰라요.
모르면 모른다고 그냥 계속 유효한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파산 선고 3개월 제척기간 그냥 경과하면 그냥 효력을 실효시킨 겁니다. 일반인들이 보험회사가 망했는지 잘 몰라요. 상업이 열심히 일하다가 보면 뉴스를 안 보면 열심히 일하다 보면 3달쯤도 모르고 1년 뒤에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계약자 보호로 해서 그냥 3개월 지나면 그냥 실효시키는 버린 거죠. 굳이 해지권 행사하지 않더라도 3개월 지나면 자동으로 계약이 실효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보셔서 넘어가고요. 자, 이번에 우리 계약자 파산 한번 했었죠? 여기 조문 그대로 볼게요. 자, 계약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기를 위한 보험 자기 거죠? 그러면 당연히 특별한 규정이 없죠. 그런데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 아들곰이 있다.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그 타인이 계약상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여기가 중요하죠. 보험자가 물어보겠죠. 너 엄마 파산했어. 너 피보험자잖아. 보험 이익 받을래 안 받을래? 받을 건데요. 권리 포기 안 한 거죠. 그러면은 지급의무 부담하는 거고. 싫어요. 나 몰라요. 그냥 포기할래요. 그러면은 보험 지급의무 없고. 그래서 2차적 지급의무입니다. 됐죠? 지급의무 부담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지급 청구할 수 있죠. 그럼 네가 내. 그 뜻입니다. 됐고요. 자, 요거 갈게요. 그래서 여기다 하나 더 써주시오. 제가 쓰려다 까먹은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조문 써놓으면 됩니다. 얘가 이게 통지문 얘가 652조죠. 그리고 다음 점은 653조. 하나 좀 써놔주세요. 써놓고 바로 조문 뒤지기 조문 넣는 겁니다. 한 번 더 확인할게요. 제가 말했죠. 자, 여기서 요 둘의 차이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652조는 객관적으로 외부 상황에 의해서 얘들의 잘못 없이 그냥 된 겁니다. 자기 잘못 없으니까 통지해줘. 자연 발생적 타인이죠. 이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 통지 의무가 있다. 그리고 얘는 주관적. 얘들, 이 당사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사단이 벌어졌으니까 통지 안 하고 가만히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통지 의무가 아니에요. 통지 의무가 아니죠. 외부적인 요인이니까 통지 의무에는 지들이 잘못해서 가만히 있으니까 통지 의무가 아니고 이 꾹 닫있죠. 그럼 보험회사가 언제? 안 때부터 1월 내에 보험료 증액 청구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완벽히 이해되셨죠. 원인을 알면 나머지 조문이 보입니다. 됐습니다. 자, 이번에 소멸. 이걸 또 이 소멸 사유는 만료 사고 발생.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 문제하고 기출 문제 보세요. 그 포인트 전혀 달라요. 만료는 이렇구나 이렇구나 딱 보시면 됩니다. 쭉쭉 보시고 이것도 이론주의니까 넘어가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돼요. 강의식 한번 언급했던 내용. 잔존 가입금 뭐 그런 거 있죠.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시험 목적으로는. 쓸데없는 거니까 저런 거 저는 안 합니다. 자, 이번에 아까 계약이 실효되는 경우 아까 효력을 잃는다고 그랬죠. 보험자 파산했잖아요. 파산 선고 받으면 해지할 수 있는데 열심히 일하다 보면 계약자 모를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 3개월 지나면 그냥 효력을 잃힌다. 실효된다. 됐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 계약자가 보험료 안 내죠. 지체 없이 전부터 이래보면 납부해야 되는데 안 한다. 성의제죠. 그러면은 성의제. 성의보 2월이 지나면 해지한 것으로 본다. 추정한다 아닙니다. 다 되죠. 넘어가시고 타인을 위한 보험일 때는 아까 상당한 기간은 그 타인한테도 지급 체고한 다음에 해지할 수 있다. 됐고요. 자, 계약 해지 봐서 보험료 부지급 했었죠. 자, 계속보험료에 대해서 돈이 안 들어온다.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납부 체고하고 그래도 안 내면 계약 해지한다. 다 됐고요. 자, 고지의무 위반 똑같죠. 고지의무 위반 다 했고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 위험 유지 위반 그거에 대해서 자 포인트 찍습니다. 색깔 바꿔 가볼까요? 보험자의 그 청구권과 그 제척 기간 보는 거예요. 자, 고지의무 위반은 안위의 계산이죠. 안, 일, 개, 3.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 위반은 여기 밭 1, 보험료 증액 중 다음에 위험 유지 의무는 안 1이죠. 이렇게. 여기는 증액 청구하거나 그 다음에 안 받아들이면 해지하고 똑같이 보험료 올려줘. 싫어? 싫으면 해지. 이렇게. 보험료 올려도 싫은데 해지. 보험료 올려도 싫은데 해지. 다른 거는 여기는 받은 날부터 안 날부터. 됐죠?
그다음에 선박 여기는 해상범위라 아예 안 나오고 무시하시면 되겠고. 쭉 넘어갑니다. 자, 이거 뭐 이미 해지 우리 하죠. 중도 해지 순위 엄마가 중간에 돈 없어서 해지하는 거 그겁니다. 자, 쭉쭉 가시죠. 여기 나 했던 부분이니까 쭉 넘어갈게요. 다 넘어갔죠? 넘어가고 보험자 파산도 했었고 계약이 선박 이런 건 다 있었는데 넘어가십니다. 저거는 자, 뭐 보험자 면책은 말 그대로 아래와 같은 일정한 사유일 때는 보험자가 보험금 안 줄 건데 해서 법적 면책, 우리 상법에서 정한 면책 사유가 있고, 두 번째 상법이 없으면 약관상으로 약관에서 법에는 없는데 나 이런 건 보험 안 줄 거야. 그런 내용입니다. 자, 대표 하나하나 보실게요. 그리고 저렇게 면책사항을 정할 때는 면책사항을 해석할 때는 축소 제한적으로 해석한다. 기억하시죠? 약자 보호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절대적인 모든 보험의 절대적인 면책 사유 고의 또는 중과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있습니다. 여기 인보험에서 인보험 중에 생명보험, 인보험에는 저기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생명보험에서는 우리 봤었잖아요. 중과실에일지라도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 봤잖아요. 손해보험에서는 택도 없습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 다 면책 사유인데 인보험 중에 생명보험에서는 중과실의 경우에는 보험금 준대요. 다만 저기 뭐 보험에서 약관마다 뭐 2년 경과 규정 그런 건 있죠. 그렇게 됐고 다만 고의 생명보험의 고의는 살인입니다. 살인은 당연히 돈 안 주죠. 당연한 겁니다. 여기를 주의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법정에 뭐 전쟁 등 이렇게 해놔서 전쟁 기타 별랑 뭐 혁명이 있는데 전쟁에 대해서는 각 보험사별로 약관에 의해서 보험료를 이빠이 받고 보상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관으로 가능해요. 이렇게 됐죠. 여기 약관에서 보상하도 명시된 경우 이건 책임진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자, 됐고 우리는 이거 보고 있었죠. 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으로 보험자가 해지권 행사하는 거 앞에 쭉 봐왔었습니다. 잘 됐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뭐 면책 사유냐 해지의 효과를 보냐 그거는 저희 출제 포인트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다른 시험의 영역 아니고 이건 저 객관적 사고효과 열심히 설명했었죠. 됐고 저거에 대해 또 나오죠. 면책 사유냐 뭐 다른 뭐 책임 이런 거냐 그거는 이론적으로 따질 이유 필요 없다. 조문 자체만 정확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자, 일반 손해보험에서 그 손해보험 목적물 있죠? 그 자체에 그 계약 성질하자 또는 자연소모, 감가상각 이것까지 보험회사가 보상할 수는 없죠. 모든 물건은 감가상각이 되는데 그 자연적인 감가상각마저 보험회사 한다면 다 보험 들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당연히 물건이 갖고 있는 고유의 성질 하자, 자연소모, 감가상각은 보상할 책임이 없죠. 이건 지문에 자주 나와요. 이렇게. 자, 운송보험까지는 조금 알아야 됩니다. 해상보험은 제끼고요. 자, 운송보험에서는 여기까지도 중요하진 않은데 여기 송화에 물건 보내는 사람, 물건 받을 사람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발생한 손해는 책임 없죠. 아니, 물건에서 보낸 사람 받은 서로 계약하고 열받는다고 집어던지고 부셔놓고 이거 보험금 청구하면 뭐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얘기하고 여기는 무시하시고 해상보험은 무시합니다. 자, 약관상 드디어 우리 지금까지 뭐 봤죠? 앞에는 법조문상의 면책상을 받고 약관상에서는 아까 말한 막 살인 이런 거 빼고 나머지 전쟁 면책상이지만 약관으로 아니야 보상해 줄게. 보상해 주는 게 계약자한테 불이익한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여기 써 있잖아. 대전제는 공서양속 실의성실의 원칙 계약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면 약관으로 얼마든지 보상해. 아니면 보상하지 마. 이렇게 들어있을 수 있죠. 자, 쭉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나왔죠. 그래서 계약자 피보험자가 서로 다른 거, 수익자가 다른 거를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쭉 갑니다. 이건 뭐 유형은 뭐 그런가 보다 쭉 읽어보십니다. 의미 없어요. 효과 그냥 조문 자체가 중요합니다. 여기는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냥 그 조문이 다 했던 내용이에요. 다 나왔던 내용이고 이것도 역시 뭐 권리의무는 따로 정리해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앞에 했던 내용인데 이걸 따로 보면서 권리의무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냥 해당 조문 쭉쭉 봐왔죠. 해당 조문에 대해서 쭉쭉 책 읽듯이 읽고 그 틀린 조항 찾아내는 게 훨씬 낫지.
이거 지금 책이니까 이렇게 예쁘게 쓰려고 정리했을 뿐입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지금 출제 방향은 이런 방향은 아니에요. 모아놓고 권리 싹 모아놓고 이모 모아놓고 이게 기니 아니니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 공부량이 너무 많아져요. 자, 됐죠. 그다음에 여기서 아까 계약 해지 부분 있나요? 우리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자, 계약 해지, 이건 중요합니다. 649조니까. 자, 키워드 타인의 동의, 증권 소지가 아니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다. 자, 됐나요? 그러면 자, 이제 문제풀이 바로 들어갈게요. 자, 이번에 우리 3관 4장 문제풀이 갈 건데 이 문제 10번부터 갈게요. 10번 보험 계약의 무효 대세 얘기하고 있고, 그 전에 여러분 여기 제가 지금 하면서 보니까 조문을 조금 더 추가를 했어요. 기존에 제가 어떻게 했었냐면 여기 법전이고 우리 서브네트 보시면 기존에 제가 여러분께 여기 그 다음에 여기가 제일 많이 나왔고 출제 포인트가 그렇고 그 다음에 점점 더 얘가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분위기. 그 다음에 여기 해상보험은 아예 우리 범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해상보험은 아예 제끼고 얘는 빼고. 그래서 제가 추가를 하기를 얘 운송보험도 하고 여기까지. 여기도 이제 점점 보니까 지문에 얘만 다이렉트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얘에 해당되는 조문이 다른 지문에 섞여 들어가는 방식.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보고 여기서는 책임 자동차보 양도 양수 그런 문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안 보여주긴 그래서 아예 법조문을 같이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놨어요. 그때 내려 받으시면 되겠고 보시다시피 조문이 몇 개 되진 않아요. 그리고 이 조문 다가 아니라 제가 필요한 조문만 그때 들어가서 보십니다. 그것만 보시면 되세요. 전체 다 보는 거 아니고요. 여기는 전체 다 보시는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인보험에서도 제가 무시할 부분은요. 여기는 아예 필요 없죠. 상해, 질병 여기는 무시하시고요. 그래서 안 올려드렸어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는 제가 추가를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인보험의 통치과 생명보험에서는 역시 저희 이제 손해보험 시험이 손해평가사다 보니까 인보험을 대놓고 물어보진 않으나 점점 더 인보험에서도 특히 생명보험에 뭐 고인은 면책, 중과실은 부책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문에 끼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출제 패턴이 보니까 점점 인보험과 여기 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점점 화재보험, 운송보험도 지문에서 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보증 책임보험도 각각의 4가지 지문 중에 끼어 들어가는 패턴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여기가 98% 나머지가 2%라고 했잖아요. 그런 개념인데 그래서 조문을 보실 때요. 요거는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출제 포인트. 요 조문은 대놓고 보지 마시고 제가 할 때마다 볼 때 지문 강의 시간에 말씀드리잖아요. 그 지문만 보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 가시면 법조문 있죠? 다 다시 추가로 올려드렸으니까 기존 거 플러스 나머지 거 내려 받으시면 되십니다. 조문 보이시니까요. 자, 이 문제 갈게요. 자, 보험 계약의 무효래요. 무효에 대해서 틀린 거 하나하나 볼게요. 자, 보면 계약자, 피보험자, 피보험자 딱 보니까 보험 당사자들이죠. 보험 당사자는 계약자, 보험자, 그리고 피보험자까지. 얘들이 사고 발생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장래의 보험입니다. 체결 전에 잠깐 잘 보세요. 보험계약을 체결하려고 봤더니 보험의 목적이 전선 뭐죠? 싹 다 멸실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보험의 목적이 사라졌기 때문에 보험 계약의 목적인 그 지켜야 될 재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재산 가치가 없는데 피보험이익이 부존재하죠? 피보험이익이 부존재한다는 표현한 겁니다. 재산 가치가 없으니까. 그런데 계약은 무효. 당연히 무효가 되죠. 피보험이익이 없는데 계약 체결해봤자 뭐 하겠어요. 그 얘기입니다. 자, 이거 좋은 문제고 좋은 지문이고 그 다음에 계약자가 계약 체결 시부터 이거 아내를 살리게 뭐죠? 사망보험인데 사례니까 중과실이 아니죠. 고의입니다. 자, 고의는 무조건 면책입니다. 이건 뭐 취득할 목적으로 이거 뭐 사기에 가깝죠. 이렇게 되면 고의를 넘어서 사기입니다. 역시 당연히 우리죠. 반하여 무효이다. 이거를 보상해 주긴다고 약정이 약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럴 일 없겠지만 이렇게 공서, 양속, 선량한 풍속, 사회 기타 질서에 위배되면 당연히 무효죠. 모든 법이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이렇게. 그 다음에 똑같이 나오죠. 자,
타인을 위한 사망보험. 이래서 제가 우리 인보험 이 부분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이런 질문들이 자꾸 나와서 이게 다 요 안에 있는 질문들이에요, 여러분. 요 밑에는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부득이 괜히 시험 보면 전 늘리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자꾸 질문에 여기저기서 끼어들어가. 그래서 할 수 없이 넣어놓고 여기가 점점 더 질문이 많아지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해서 인보험도 문제가 되고 저희 손해평가사 시험이지만 그래도 우리 보험이 이런 파트니까 상법에 있으니까 엄연히 시험범위에 들어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라도 교수님 여기서 나오면 어떻게 해요?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보험편에 있으니까 그건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게 한 문제겠죠. 그것 때문에 이걸 다 한다고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나머지 교수님 나오면 어떻게 해요? 1%, 0.5% 확률이 나오라지 뭐 틀리면 되잖아요. 다시 문제로 오셔서 계속 인보험 나오고 있죠. 자, 또 다시 계속 타인의 사망보험 여기가 포인트예요. 보니까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타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렇죠? 발생하므로 타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그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근데 이 법조문을 보면 약간 아리까리예요. 보면 보실까요? 지문 3번이 어디냐면 여기 731조 가볼게요. 이래서 조문을 가야 됩니다. 자, 조문 갑니다. 731조 갑니다. 생명보험 딱 나오죠. 여기 지문입니다. 자, 잘 보세요. 이 지문을 볼게요. 아까 문제 여기 3번 지문이랑 그 다음에 731조를 같이 보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요거는 계속 요 지문은 또 나올 것 같아요. 자, 보실게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합니다. 생명보험이죠. 타인을 위한. 그러면 타인의 사망이고 보험자로 붙여진 자는 피보험자고 보험금 받을 자는 보험 수익자. 자, 이겁니다. 자,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 타인이죠. 피보험자 보험에 붙여진 자. 그 타인의 전자서명 쭉 무시하시고 서면동의죠. 여기 키워드는 그냥 서면동의입니다. 이 안에 무시하시고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대요. 그리고 나서 아무 말이 없어요. 얻어야 한다. 얻지 않으면 무효다. 그 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얻지 않으면 무효란데 이 말이 없다고 그래서 그럼 여기까지만 있으니까 아니 교수님 이게 지금 아무 말이 없잖아요. 얻어야 한다고 그 뒤로 무효란 말은 없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강행 규정으로 보기 때문에 약관에 의해서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 이건 무효 약관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동의를 얻지 않고 막 마케팅 목적으로만 판다? 보험회사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도 통상 이것은 동의를 얻어야 한다. 얻지 아니하면 무효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뭐 다수 소수가 아니고 다 통용되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고 자 갑니다. 사망을 보험사고란 보험계약도 계속 나오죠. 생명보험에서 체결 당시를 기준해서 그렇죠. 체결 당시 기준입니다. 피보험자가 15세 미만 있었는데 심신상실자 박약자 여기가 틀린 거죠. 미성년자이긴 한데 15세 미만입니다.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죠. 그래서 여기를 좀 틀린 지문이겠죠. 그래서 여기가 732조 우린 봤었죠.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14번부터 할 건데요. 아직도 문제가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요 14번부터는 우리 다음 강의부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